그래서 대통령 헌법상 고유 권한을 이용해서 국경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서 향후 전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오늘 로즈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마디로 화끈한 그런 트럼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빈티지 트럼프라고 그러죠. 뭐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뭐 1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트럼프를 보면은 자신만만하죠. 뭐 언론들만 보면은 트럼프가 이 정도 되면은 주눅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언론 보면은 93%가 다 부정적으로 쓰니까, 부정적으로 보도하니까. 근데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이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트럼프를 보면은 회견장이나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신만만하고 대다수 미국인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이런 건 다 조작되고 실제로도 절반 이상, 과반 이상은 트럼프 편이라는 게 뭐 최근 라스무슨 여론조사에서 결과도 나왔죠. 52% 지지율. 근데 아직도 많은 한국과 한인 언론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번역하면서 지지율이 낮아졌다. 셧다운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다.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그건 반은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초반에는 지지율 43%까지 떨어졌습니다. 라스무슨 여론조사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후 국정연설 통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 점은 또 얘기를 안 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래서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 조직, 인신매매 이런 건 미국에 대한 침략이다. 오늘 국가 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공약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죠. 그래서 국경 장벽을 2020년 전에는 완공시키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 직성상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는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러면서 장벽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견 때 또 중요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천사 엄마, 천사 아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은 모를 겁니다. 천사 아빠, 천사 엄마 그러면은 왜?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그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한인 언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언론도 있습니다. 아주 극히 뭐 정말 찾아봐야 뭐 제가 볼 때는 널리 알려진 그런 분들은 아닌데 있는데 어쨌든 천사 엄마, 천사 아빠 뭐겠어요? 불체자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맞아 죽든 칼로 찔려 죽든 토막살인당해서 죽은 그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 천사 엄마, 천사 아빠, angel mom, angel dad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견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또 그 대목을 쏙 빼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 대목 쏙 빼면은 누가 또 빼죠? 그걸 번역하는 한국 한인 언론도 싹 그 대목은 뺍니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뭐 해외 다른 언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러니까 회견을 봐야 돼요. 트럼프는. 회견을 보고 유세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유세 중에 과장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국 주둔이 뭐 28,000명인데 4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 부풀리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럼 그렇게 부풀릴 때마다 뭐 그런 거는 뭐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하는 말 중에 맞는 말도 더 많거든요. 사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트럼프 유세는 그래서 직접 볼 필요가 있다. 회견은 꼭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트럼프는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77년 사실 우려한 것도 아니죠. 우려한 거 아니고 당연한 거 이거는 문제 될 게 없는데 트럼프가 단지 이걸 하기 때문에 문제로 삼는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래서 제가 오늘 광란의 국가 비상사태 회견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자들이 계속 따지거든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선례가 안 좋지 않느냐. 다음 대통령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그럼 끄떡하면 비상사태 선포하지 않을 거냐. 당연히 할 수 있죠. 대통령이면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어렵게 대통령 됐는데 그 정도 권한 없겠어요? 그 정도 권한은 있어야죠. 예? 미국 대통령인데. 예? 근데 마치 그게 선례를 이렇게 남기면은 다른 대통령들도 광폭 행진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끌고 간다는 게 그 내러티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예? 그래서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서명했다.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다. 대통령은 서명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비상사태가 58번 선포됐는데요.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있었죠. 그리고 2001년 뭐 9.11 테러,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뭐 이런 주로 분쟁하고 테러, 보건 문제에 대해서 비상사태 선포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상황이죠, 이게. 그러니까 테러 문제.
국가 안보입니다. 장벽은 바로 테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올지 모르니까. 테러리스트가 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별개의 문제다. 뭐 USA 투데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장벽 이슈 갖고 국경 이슈 갖고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연하죠. 장벽이 없기 때문에 처음인 거죠. 그 전에 대통령들이 진작 했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막 느닷없이 갑자기 듣보잡처럼 튀어나온 이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안보 이슈인데. 예? 다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그 이스타블리시먼트 기득권들이 원했던 거예요. 불체자들이 들어오는 거. 인건비가 싸서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합법화 돼가지고 민주당 표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그런 이유와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던 것. 그래, 불체자야 어서 들어오라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레이건 대통령도 잘못했고, 예? 불체자들 다 사면해주면서 더 몰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이건이 제가 볼 때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 뿌리를 심었어요. 불체자 이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의 무법지대처럼 된 거죠. 미국이 한 조사에 따르면 1,200만 명, 어떤 데는 1,800만 명, 앤 콜터는 3,200만 명에서 3,500만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썼는데, 예?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예? 그 아이스 관계자들, 국경 관계자들 다 모르는데 국토안보부 장관 몰라요. 청문회 때 나와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안 쓰니까 모르는 거죠. C-SPAN 같은 거 계속 봐야지 알고 그런 걸. C-SPAN 같은 경우에도 하이라이트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이 뭘 얘기하나 정치인들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냥 보도하는 건 자기네 내러티브에 그냥 끼워 맞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뉴욕타임스 본사는 뉴욕에 있고 워싱턴 포스트 본사는 어디에 있어요? 워싱턴 DC. 스왑프 아니에요. 워싱턴 DC는 주민의 96%가 힐러리 찍었고 4%만 트럼프 찍었잖아요.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제가 신문사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트럼프 비판해야지. 그렇게 가죠. 장사하려면. 뉴욕 아니겠습니까? 뉴욕 주민, 시민 대다수가 민주당원인데 당연히 민주당 위주로 쓰겠죠. 물론 전국지를 표방하지만 주로 판매되는 데는 뉴욕이죠. 워싱턴 포스트도 주로 판매되는 데는 워싱턴 DC 그쪽 지역이고. 예? 그런 생각도 다 하면서 이렇게 봐야죠. 미국 정치를. 얘네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세뇌당하면 안 되잖아요. 세뇌당하면. 물론 사람이 완전히 세뇌 안 당하고 살 수는 없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오면서 수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세뇌를 완전히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꾸 의심을 해야죠. 의심을. 얘네가 하는 말이 맞는지. 얘네들이 진짜 맞는 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자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다 음모론이다. 한번 보세요. 위키리크스 내용. 그게 진짜 음모론인지. 위키리크스 내용을 보고서도 음모론이라고 그러면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근데 워싱턴 DC의 피자점 카메 핑퐁이라는 데였죠. 그 주인 제임스 엘리펀티스를 한번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팍스뉴스에서 맥임 켈리가 몇 년 전에. 중요한 질문 안 물어봐요. 팍스뉴스조차. 제가 그래서 팍스뉴스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가는 데가. 메인스트림하고 완전히 벗어나길 꺼려해요. 팍스뉴스는. 왜냐하면 후원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그래서 어느 선 딱 이상 절대 안 갑니다. 팍스뉴스가. 그래서 질문하는 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질문들밖에 안 했죠. 맥임 켈리가. 예? 그 이메일 내용. 왜 어린애들이 자꾸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당신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왜 7살, 8살, 11살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 건, 이런 애들이 준비됐다. 이런 이메일 내용을 언급을 안 해요, 질문을. 당연히 그게 질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린애들 그 욕탕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 이거 자체가 웃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암호가. 이런 진실을 보도를 안 하죠. 보도 절대 안 하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 한패거리인데. 칵테일 파티 누구 만나겠습니까? 뉴욕타임스 기자들, 거기 칼럼니스트들. 다 그 동네 사람 만나죠. 정치인들 만나고. 돈 있는 사람들 만나지. 저소득층 사람 파티에 가겠어요? 뉴욕타임스 기자들이나 이런 게. 갈 수도 있겠죠. 가끔씩 취재 때문에. 근데 이제 놀러 가는 건 그런데 안 놀러 갈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께서 그런 인앤아웃을 알아야 돼요. 인앤아웃. 정가 인앤아웃. 얘네들의 취지. 주인이 누구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주인이 누구예요? 제프 베조스. 예? 다 이게 뒤에 제프 베조스가 사실상 노비처럼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독과점 소송 안 당하려고. 뭐 어쨌든 그런 거를 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 국경 문제는 이건 테러 이슈하고도 직결되는 거예요. 멕시코 국경.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벽 세우는 게 낫죠. 장벽을 세우면은 그 단속 요원들도 많이 뺄 수가 있대요. 예? 이 사람들 가끔 총 맞아 죽거든요.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잘 보도하지 않지만 Fast and Furious 스캔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스캔들, 영화의 제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노의 질주 스캔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미국 국경 얼마나 위험한지. 예? 미국 총 때문에 그 멕시코 깽단 안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경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 그게 Fast and Furious 스캔들 아니겠어요? 물론 영화 제목에서 따온 스캔들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국에 어딜 쳐도 안 나와요. 예? 분노의 질주 스캔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루긴 했지만 이렇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잠깐 다루고 한 20분 동안 헤드라인 다뤘다가 빼버리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바마 전 정부를 보면 굉장히 스캔들이 많았죠. 생각보다. 마치 얘네들은 가장 깨끗한 정부였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회견 뒤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고 상하원에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포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백악관 관계자는 국방부하고 군사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그리고 마약 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 자산 몰수기금 6억 달러, 뭐 이렇게 70억 달러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액, 돈 한 푼도 안 모자르게 전액 다 이렇게 배정을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고 미국에서 그만큼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뭐라고 하든 국경이 뭐라고 하든 이건 중요한 이슈죠. 국경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트럼프 말은 맞아요. 이거 이스라엘도 그게 국경이 장벽이 효과가 있잖아요. 예? 불체자 제로래요. 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장벽을 하도 잘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제가 항상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가, 왜냐하면 이런 진실들을 안 알려주기 때문에. 설사 그럼 얘네들 말이 맞더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슬라이스 하든 반대편도 있기 마련이라고. 그럼 반대쪽 얘기 좀 한두 마디라도 해주든지 그래야죠. 안 하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게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로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대다수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되게 가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트럼프는 전날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서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을 막았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서 13억 7,500만 달러를 반영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57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돈인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거부했다가 셧다운이 재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그 점 때문에 이제 서명하기로 한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셧다운은 없을 거라고.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딱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작년 말 여야 합의안을 거부해서 역대 최장기 셧다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셧다운이라는 극적 효과를 노렸던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이게 완전히 실패했다. 왜 바보다. 그건 크리스 크리스티도 잘못 얘기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동조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지만 그런 러시아 스캔들 이슈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작전상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극적 효과.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장벽 이슈.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 보면은 장벽에 대해 찬성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들이대는 여론조사 보면은 반대가 많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장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려고 한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왔죠. 셧다운 이후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던 트럼프는 국정연설 이후에 좀 라스무슨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2%를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여론조사였는데 아마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경장벽 건설, 트럼프 대통령의 간판 공약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그 예산 권한, 돈 지갑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회견에서 오늘 회견 굉장히 재밌었어요. 한 20분경쯤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죠. 어차피 또 제가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트럼프가 말한 식을. 어차피 또 민주당에서는 소송을 걸 것이고, 예? 소송을 걸 것이고, 제9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걸 것이고, 또 거기서는 우리가 질 것이고, 그러면은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럼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기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9연방 항소법원의 그 판례 80%, 약 80%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통령 권한이 맞아요. 이거 제대로 9대 떡으로 원래 이겨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또 오늘 복귀했다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극주하고 어차피 4명은 완전히 그냥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5대4 내지 6대3으로 이길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존 로버츠가 또 배신 때려가지고 5대4로 트럼프를 지게 할지 그것 자체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될 텐데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존 로버츠도 제대로 된 법조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왜? 지난번에 테러 위험 7개국 여행 금지령 내렸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무슬림 밴이라고 그렇게 또 퍼뜨렸죠. 트럼프는 안티 무슬림이다 하면서. 하지만 무슬림 신자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상대로는 트럼프가 여행 금지령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또 쏙 빼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래서 어쨌든 여행 금지령 7개국도 그것도 바로 소송이 들어갔죠. 그것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제9연방 항소법원에서 소송을 걸었고 또 거기서는 우리가 졌고 하지만 거기서 항소를 했고 또 여기서는 졌지만 또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겼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시나리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500시간 동안. 결국엔 그 시나리오대로 갈 겁니다. 분석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보여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에서 트럼프가 원래 낸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1달러도 줄 수 없다고 장벽 비용. 어쨌든 13억 달러로 끌어올렸잖아요. 트럼프가. 어쨌든 이래저래. 뭐 어떤 지역에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조항까지 말도 안 되는 조항까지 끼워 넣었지만 13억 달러는 13억 달러. 그러니까 13억 달러만큼 덜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데 장벽 비용 국방 예산에서 이렇게 돌렸으면서 그러니까 국가 비상 사태 선포는 항상 카드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터트린 거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딱 보면은 보이죠.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면 절대 안 보이죠. 트럼프가 그 카드 쓸 거라고.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뉴섬은 백악관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내겠다. 그래서 법정에서 보자. I'll see you in court. Let's see. California will see you in court.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법 여러분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1976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예산을 재배정하는 그런 권한이에요. 대통령은 테러 국가에 대한 자산 동결 결정, 이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란. 그리고 주방위군 동원, 그리고 중장급 미만 주요 군지휘관에 대한 임명 해임권을 비롯해서 법률이 정한 160개 항목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벽도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국가 안보 이슈니까요. 이건 불체, 이민, 이런 이민 이슈기도 하지만 국가 안보 이슈입니다. MS-13 이런 깽단이 발 한번 여기 디디면은 잡고서 놔야 된다잖아요. 미국 땅을 밟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얘네들 그럼 법정에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2월 29일 일로 와. 2월 28일에 나와 법정. 나오겠어요? 깽단이? 예?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민주당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좌우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착각을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43년간 무려 58차례, 58차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국방부의 군 건설 예산을 국경장벽 예산으로 가져다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회견에서 트럼프는 연방법원 차원의 법적 논쟁을 예고하면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감을. 드러냈죠. 왜냐하면 이미 다 이기고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웬만한 거. 한번 보세요. 다 이기고 있잖아요. 소송 막 제9연방항소법원, The Ninth Circuit District Appeals Court라고 그러는데
The Ninth Circus Court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커스처럼 하고 있거든요. 워낙 국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성결혼 불러온 것도 거기에요. 참고로 캘리포니아 제구 연방 항소법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은 상하원이 거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원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 의회 보면은. 그래서 제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얘기했던 그 앤드루 맥케이브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큰 이슈예요. 지금 이제 여러 보수 논객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쿠데타다. 완전 쿠데타죠. FBI 부국장, 국장 대행 이런 사람 그리고 법무부 차관, 라 로젠스타인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정신병자라고 하고 녹음기 몰래 틀고 수정헌법 25조 적용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 앨런 더슈위츠라고 이 사람 민주당 지지자예요. 힐러리 찍은 사람이에요. 평생 민주당원이었대요. 하버드 법대 교수 앨런 더슈위츠가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Trying to use the 25th Amendment to try and circumvent the election is a despicable act of unconstitutional power grabbing, which happens in third world countries. You have to obey the law. This is an attack on our system and constitu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조, 수정헌법 25조. 그러니까 정신병 있다. 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뭐 그런 수정헌법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역겨운 행위다. 이거는 그 선거를 농락하는 역겨운 행위다.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권력 싸움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3세계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문 오베드에서 그 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Banana Republic처럼 됐다고 미국이. 그러면서 you have to obey the law. 법을 준수해야 된다. This is an attack on our system and constitution. 이건 우리의 시스템과 그 헌법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거 다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 사람들 다 교도소 넣어야 돼요. 라 로젠스타인, 피터 스트럭, 앤드루 맥케이브, 리사 페이지, 이 셀리 예이츠 이 사람들 다 조사해야 돼요. 조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윌리엄 바가 investigators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사관들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